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0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갔죠? 내일이면 벌써 8월이 시작됩니다. 무더위가 많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날 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황철중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황 대표가 그동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황 대표가 HTS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사항을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7월 25일 날 황 대표가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오셔갖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초보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몰랐던 부분도 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황 대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화면을 지금 K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증권회사가 K증권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차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 부분을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황 대표가 클릭하면 종합 차트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로 가볼까요? 주식 종합 차트, 그 다음에 업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종합 차트를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하나 뜨겠죠. 자, 요거를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황 대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황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화면이 기본적으로 그냥 뜨죠. 이렇게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정적 시각으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관 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 11월 달, 12월 달부터예요. 저 끝에가. 그 다음 여기가 2019년 지금 오늘 7월 30일이니까 약 한 10달 정도가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보분들이 아주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지난 강연회 때 그 수렴을 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냐면요. 이렇게 차근차근 누르면 기간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누르면 이게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가져왔다는 것은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요 밑에 보이죠? 화면상 보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당기면 계속 당기다 보면 데이터 값이 계속 갖고 옵니다. 이렇게 쭉쭉 당겨 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해서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2004년서부터 2004년 보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약 한 15년 정도 데이터 값이 되겠죠? 16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황 대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보세요. 황 대표가 선긋기를 많이 강의했지 않습니까? 선긋기. 자, 그런데 선긋기를 강의할 때 그 선긋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무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제가 선을 그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쳤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 흐름으로 가다가 자, 여기서 한번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죠. 자, 그러면 보이는 화면에서 황 대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디냐면요,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이 구간을 오른쪽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그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가져오면 저 구간만큼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좀 전에 고가가 보였었죠, 여러분? 고가가.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다시 넓어집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화면을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요. 그 부분밖에 안 보이죠. 전체를 볼 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황 대표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끼리 기억하십니까? 코끼리 엉덩이를 봤더니 돼지꼬리였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코끼리였는데 큰 윤곽을 보니까 코끼리였더라.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보면 코끼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요. 얘를 다시 기간적으로 이렇게 아까 그려놨던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부분일 겁니다. 부분이죠. 자, 이거를 더 이쪽에 저점이었던 5만 원대 기준으로 해서 더 좁게 본다면 화면상 이렇게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키움증권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주가를 원래대로 큰 그림으로 당겨서 큰 코끼리의 윤곽을 보듯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그럼 좀 전에 봤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겠죠. 화면상. 특히 이 부분도 안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화면상 이렇게는 보이겠지만 전체는 안 보이겠죠. 윤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PPT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할 때 황 대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화면 그러니까 강의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 이 방송 나가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초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황 대표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 요거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지워서 자, 이렇게 화면을 띄우면 여기가 공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 공간이. 자, 그렇게 되면 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이렇게 그으면 이런 공간 쪽에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에는데 이 공간이 없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상, 하, 여백이라고 하죠. 여백. 남아있는 공간을. 자, 그래서 여러분 활용하는 걸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바탕화면에 대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요거를 화면상 지저분하니까 제가 좀 지워볼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자, 지워보고요. 여기 보면 차트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 무엇인가 뜹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화면 설정이라는 부분을 여기 있죠? 화면 설정.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 보면 뭔가가 또 막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화면 설정에서 보면 바탕색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자 구분설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바탕색, 그다음에 일자 구분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환경 설정에서 보세요. 차트 속성 왼쪽으로 가볼게요. 속성에 보면 이제 여기 차트 속성 있죠? 자, 여기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워볼까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한번. 황 대표가 워낙 말이 빠르다라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하나를 하더라도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오른쪽 여백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 5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여백에 5칸을 비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상하 여백 보이죠? 좀 전에 조금 전에 황 대표가 얘기했던 상하 여백이 나옵니다. 공간이 봉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공간이 별로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상하 여백과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을 동시에 황 대표가 숫자를 늘려볼게요. 오른쪽 여백은 제가 좋아하는 한 15포인트를 한번 줘볼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여백 양쪽에를 간격을 퍼센테이지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저기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그래서 66% 정도를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적용 누르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공간 활용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렇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이 공간도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간 활용을 무엇으로 써먹으려고 제가 황 대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초보 여러분들은 이런 HTS를 만질 시간이 별로 없었죠. 활용도인데 선을 그을 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은요. 어떻습니까? 공간 활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렇죠? 반대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이 공간도 보일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상하 여백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넓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활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적어도 이 추세선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쯤에 보이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고가가 여기니까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무엇인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75,000원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락 영역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대충.
그런데 이게 없으면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황 대표가 이렇게 설정하는 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락이는 이런 글자들은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어떤 공시가 뜨죠? 네, 그런 부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황 대표가 활용 공간을 또 볼게요. 자, 키움증권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클릭을 해보면요. 클릭을 해보면 기준선이라고 하는 자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기준선 중에 종가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요. 종가니까 지금 현재 끝난 가격이죠. 항상 끝난. 그러니까 얘가 장중에 움직이면 종가니까 계속 움직이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종가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넣어보세요. 황 대표는 하늘색을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2포인트를 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방송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저건 뭐 황 대표가 좋아하는 색이고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검정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워볼까요? 전부 다. 이렇게 지우면 자, 이 그림도 지워볼게요. 추세선도 제가 지우고요. 다 지워볼게요. 그럼 여기 종가가 딱 보이죠. 그래서 오늘 끝난 얼마냐면 96,000원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23% 빠졌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차트 환경 설정을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 나와요. 배당락, 권리락 이런 게 나오죠. 요거는 조금 이렇게 글자가 나오니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요걸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지우면 좀 더 깨끗한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고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반등했던 시점 아닙니까? 거기를 이렇게 가격으로 다 찍어 놓고요. 여기를 조금 폰트를 줘서 이렇게 두꺼운 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활용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점은 거꾸로 색깔도 바꿔가면서 색상용으로 빨간게 이렇게 칠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가 전고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반대로 여기를 전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상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 화면에서 의미 있는 지점이 보이고요. 그렇죠? 의미 있는 지점이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화면에서 이 정도는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일반 여러분들은 이런 활용도나 이런 걸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화면을 보면 어때요? 봉이 촘촘해 보이니까 봉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의 흐름을 보라고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봉이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보님들께서는 이렇게 보길 원하죠. 봉이 이렇게 보여야 보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양봉, 음봉이 뚜렷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이거는 코끼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고 몸집이 있고 꼬리가 있고요. 그죠? 뭔가 코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황 대표가 코끼리 얘기할 때 강의에 있죠.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코끼리를 비유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보자라고 하는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부분을. 자, 그래서 황 대표가 다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겨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곽이 드러나죠? 그래서 현재 이 주가는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내려온다면 전저점이 여기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전고점을 여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전저점을 여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윤곽을 봤을 때는 여기가 전고점, 여기가 전저점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저점과 전고점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어도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제가 추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반면에 이 그림 속에서 고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윤곽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요. 이 지금 전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가 흐름이라고 할 때 황 대표가 참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흐름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 채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채널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전체적인 적어도 일봉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감만 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또 나름 부분의 우상향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이제 황 대표가 다시 당겨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당겨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전체도 우상향이고요. 자, 요거 지워 볼게요. 화면상. 자, 이 설명이 나옵니다. 전체도 우상향이죠. 부분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눈에 여러분들도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황 대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고점이 낮아지는 이 그림이 그이죠. 이렇게. 화면상 보면 파동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게 되죠. 자, 황 대표가 그토록 많이 설명한 이 자리가 뭐다? 상승 변곡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전체와 부분의 조화가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봉을 보려고 해요. 흐름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봉을 본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흐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오늘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차트를 보고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볼게요. 황 대표한테 많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요거를 요런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합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설정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황 대표가 좀 설명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 기타 지표 보이죠? 자, 저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거는 옵션이고요. 기타 지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키워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외국인 보유 수량 보이죠? 자,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화면에 밑에 뭐 하나 뜹니다. 이렇게. 하나 뜨죠? 자, 그 다음에 기관 보유 수량이라는 것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또 하나 뜨죠? 자,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이라고 한번 누르면 또 뜨죠? 자, 그런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키움증권 종목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2018년부터 19년, 2000년까지밖에 제공이 안 돼요. 화면상. 안타깝죠? 이 데이터 값을 다 제공하게 되면 용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아마 이렇게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황 대표가 다시 외국인 순매수량 거래소라고 있죠? 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그날 사는 쪽으로 가면 양봉처럼 표시가 되고요. 그날 파는 쪽으로 가면 음봉 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를요. 황 대표가 드래그를 해서 여기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일리 가져가 볼게요. 일리 가져가면 이렇게 겹쳐지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떠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뜨는데 가격하고 수량은 다르니까 Y축 표시를 안 한다. 그러니까 별개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져서 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샀다가 약간 파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한눈에 보입니까? 자, 보세요. 요렇게 파는 쪽으로 흘러가죠? 화면상 잘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 천천히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시 또 한 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 순매수량 거래소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뜨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기관 보유 수량을 가지고 다시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 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이거는 외국인, 위에 건 외국인, 밑에 거는 기관이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개인 순매 수량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겹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질문도 너무 많이 하십니다. 황 대표님, 저거 설정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자, 지금 전체 이렇게 되게 좁혀놨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이거를 왜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되지만 파악이 안 되지만 왜 데이터 값이 제공이 안 되니까 그렇어요. 원래는 이 데이터 값이 다 제공해야 좋은데 그거는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서버도 저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열어볼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슬슬 데이터 값을 이렇게 점점 구체성 있게 이제 화면을 제가 이렇게 띄워볼게요. 이렇게 띄우면 2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가 한눈에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평균 단가 추정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질문을 또 하십니다. 평균 단가 추정치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설정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차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러니까 그 함수 수식을 이용해서 많이들 그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 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대략적인 그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황 대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저점에서 올라왔던 이 점을 제가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 줄이 보인가요, 여러분? 자, 이거 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차분히 보세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이 주가를 사는 쪽에 가까운 주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사는 쪽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왜 기관이 조금 이렇게 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고요. 이 기점으로 외국인은 조금씩 파는 쪽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미세하지만 사는 쪽, 파는 쪽이고요. 개인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좀 사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 주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은 이 저점에서부터 무엇인가 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들어갔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 외국인, 기관, 개인, 이 데이터 값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추정치예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아시겠지만 기관, 개죠. 근데 개인도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도 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정치지만 윤곽은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인풋 개념파, 인풋 들어가느냐, 아웃풋 개념, 나왔느냐 개념을 썼을 때는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주인공은 얘들인 것 같습니다. 올리고 싶어하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쪽에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이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요. 황 대표가 다시 이제 더 이렇게 구체성 있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화면상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봉이 윤곽이 보이죠. 이제 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에서 이제 점점 어떻다? 코를 보는 거죠. 세분화되게. 자,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천천히.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보시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조금 파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황 대표가 조금 이걸 색깔 바꿔서 외국인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파는 그림이 나오죠. 조금 그죠? 여기는 조금 샀다가 최근에 또 파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기관들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림이 아까보다는 더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시작했던 이 주식을 키움증권을 올리고 싶어하는 애들은 얘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점점 올라올 때마다
팔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싶은 것 같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더 사서 더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 입장은 어떨까요? 개인도 그냥 흐지부지해서 좀 파는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기점으로 좀 파는 쪽, 사는 쪽 하다가 이 기점에 조금 사보려고 조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예다는 거죠. 기관이라는 것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죠. 흐름상 황 대표가 이 검정색 박스를 쳤는데요. 조금 진하게 쳐볼게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게. 이걸 바꿔서 황 대표가 다시 진하게 쳐볼게요. 자, 폰트를 5개를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색깔까지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 눈에 좀 잘 보일 수 있겠도록.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좀 더 잘 보이죠? 빨간색. 그러면 이 기점에서 전체 사는 건데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계속 올라온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 더 많이 사기 시작하죠. 이 부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기점에서 이 전에보다는 이 지점에서는 많이 사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스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동한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주가는 이렇게 한다면 평균 단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이 샀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 이 산 위치에서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 중간쯤 돼서 이 자리가 합리적인 어떤 단가 추정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이미 이익 실현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관은 이미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수익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아직은 그림상 보면 해석상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모르죠, 여러분. 언제 던지고 나갈지. 그렇죠?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박스를 다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치면 추정해보면 한 이쯤 그러면 가격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치면 얼마죠? 91,242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고 천천히 자, 지우고 자, 이 부분 주가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던지지 않았다 그러면 모았던 것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는 구간이 들어가죠. 손해.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켜야 될 확률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지켜야지만 손해보지 않겠죠? 깼다라고 하는 것은 애써 모았던 이 물량 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더 싸게 끌어갖고 더 싸게 띄운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매매를 할까요? 세력이라면? 왜냐면요. 이 물량이 만만치가 않은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걸 손해보고까지 그렇게 한다? 물론 여기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던지고 나오겠지만 아마도 얘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바로 평균 단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초보분들도 아마 들어도요. 이건 이해 차원이라고 황 대표는 생각을 해요. 이해 차원. 그러니까 초보니까 안다 모른다 이게 아니고 주식 매매를 많이 했다 안다 모른다 이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갖고 우리가 추정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91,200원을 기준으로 살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 주가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황 대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황 대표는 어디 샀든 간에 91,200원을 이탈하죠? 저는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냥 깨졌다고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호가가 이렇게 놀아줄 때 깼다가요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손절해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게 빠지면 쭉쭉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여기 오면 웬만한큼 평균 단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오잖아요. 그런 호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내가 어떤 그 느낌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공포에 사로잡혀 갖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황 대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라인을 기준을 잡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을 추가하고 만드는 것까지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뜨죠. 그래서 저는 이 단순 이평선은 지우고요. 물론 이것도 뭐 의미 있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지웁니다. 지우고 저는 이걸 색깔을 조금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드래그를 해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드래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면 순서가 바뀌어져요. 자, 볼게요.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내리면 바뀌어지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외국인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그대로 살아있죠. 개인 그대로 살아있고 밑에 거래량이 보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뭔가 조금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이 그림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그림을.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워낙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황 대표한테. 이거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 기타 지표가 있는데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뭔가가 있죠?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뭔가가 있죠? 자, 이게 뺐다가 들었다는 건데요. 클릭하게 되면 저게 사라질 거예요. 왼쪽이. 그죠? 근데 여기 있죠?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차트 형태, 기술적 지표 쭉 나오죠? 거기에서 여기 어디? 기타 지표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외국인과 외국인의 보유 수량, 외국인 순매 수량 쭉 하면 이런 그림을 활용을 해서 겹쳐서 보게 되면 주체가 어떻게 지금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곽을 잡아서 이런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황 대표가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이거는 종목이죠. 이 대목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거를 그래서 왼쪽으로다가 이렇게 화면상 요걸 가지고 이렇게 뺄게요. 자, 차트에 보시면요. 요걸 눌렀죠? 업종 종합 차트를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이렇게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좀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맞추면 이거는 뭐예요? 코스피죠. 종합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차트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종목에 설명했듯이 좀 빠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종목에다 클릭을 하게 되면요. 속성, 종가 있죠? 유형에 보면, 유형에 이걸 보게 되면 종가를 화면 잘 나오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확인되면 이렇게 종가가 딱 보이죠? 정리를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을 클릭해서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배당락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을 황 대표가 좋아하는 한 19. 저거는 여러분들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밑에 66.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까 개별 종목도 정리한 것처럼 위, 상, 하 여백이 좀 생겼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좀 생겼죠. 그래서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종합주가지수도 맞춰봅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거래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황 대표는 워낙 이제 이런 걸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봐도 그냥 톡톡톡톡톡 나갑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올라가는 쪽엔 검정색, 내려가는 쪽엔 하얀색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지표 또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이 똑같이 잡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보냐? 똑같습니다. 기타 지표 제가 눌렀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저기 화살표 있는 데 있죠? 그걸 끄집어내서 기타 지표를 누르면 똑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보유 수량 누르고요. 기관 보유 수량 누르고 개인 보유 수량 누르고요. 외국인 순 매수량, 그 다음에 기관 순 매수량, 그 다음에 개인 순매수 누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황 대표가 드래그를 해서 빨리 이렇게 가져가면 아까 개별 종목을 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똑같으니까 제가 황 대표가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황 대표의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가서 똑같죠.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이나
종합주가지수나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주가를 우리 이제 한 김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자 봅니다. 이 저점에서 올라온 지점 여기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죠. 어디냐? 1493.43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3월 19일 기점으로 해서 최저점을 찍었던 지점이죠. 자 저기서부터 반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우상으로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주가 흐름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눈에 현격히 들어오는 게 바로 개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현재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게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매스컴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이걸 이제 화면에서 가시화하면서 시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보니까 매스컴에서 샀다 그러는데 뭐가 샀는지 눈에 안 보이죠? 자 보세요. 개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개인들 좀 더 당겨보면요. 보세요. 이 고점에서부터 떨어질 때 있죠. 지난 그 2020년 초반 때. 그러니까 주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지금 최고점에 다시 왔는데요. 그죠? 이때 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 개인이 절대적으로 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든 말든 오르든 말든 개인들이 지금까지 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추이를 보세요. 그죠? 개인이 지금까지 계속 삽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만큼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다. 개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죠. 이제 가시화 됩니까? 구체적으로 차트에서. 자, 반면에 이 주가를 떨구기 시작했던 최초 누가 떨구기 시작했냐? 이 고점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누구죠?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이 꼭지에서 던지기 시작했죠. 거기를 동조해서 외국인도 같이 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를 쫙쫙쫙 떨어졌죠. 그걸 다 받아냈죠. 개인이.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올라오면서 열심히 팝니다. 맞죠? 열심히 팔죠? 보세요. 열심히 팝니다. 자, 기관은 샀다 팔았다 그냥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다가 그죠? 열심히 팔죠. 이 기점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열심히 팔아잭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올 때 이거는 뭐예요? 기관들이 다 던졌죠. 그거를 죽어라고 개미들이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해진 개미들이 등장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주가가 내려가는 걸 계속 받아내는 형태였거든요. 요즘엔 개인들도요. 이제 영리해서 사면서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최고점, 지난 전고점을 까지 온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개미들의 위력입니다. 이제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주체 입장을 파악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분이나 왕초보나 그동안에 그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활용 안 해보셨다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자, 이 기점을 제가 황 대표가 다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올라오는데 최근에 보세요. 이 기점으로 해서요. 이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금 사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돌아온 외국인이 아니라 멀리 사라져가는 우리 기관들은 열심히 갖다 던집니다. 그죠? 그렇죠. 그 돌아온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어쨌든 이 전고점을 돌파시켜 놓습니다. 대단하죠? 예전에는요. 개인들이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없었지만 이제 그래서 똑똑해진 개미, 그래서 총알이 많아진 개미,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외국인도 우리처럼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가 또 있죠. 그쪽에서도 무슨 있었나 봐요. 각 나라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표현이 그렇죠. 예,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하죠.
예,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황 대표님 지금 코스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코스닥을 여기 보시면 화면 있죠? 돋보기를 누르고 코스닥 누르고 종합을 누르면 이제 코스닥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바꿨죠? 자, 볼까요? 코스닥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누가 올렸는지 한번 볼게요. 보나만 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개인들이 그냥 다 받아버렸어요, 그냥. 기관들은 연일 갖다 팔아버립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와, 이제 많이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금도 많아진 것 같고. 자,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아, 샀다 팔았다. 여기 보면 연일 그러고 있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파는 쪽이고요. 이걸 다 받아쳐서 끝까지 끌어올린 게 개미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그렇고, 여러분, 그죠? 예, 코스닥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양 시장을 완전히 수급으로서 떠받친 게 개미라는 게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초보님들 보실 때 이런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개미들이 삽니다. 동학 운동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 그냥 막연하게 개미가 산다는데 뭐가 있어야죠. 이제 가시화 됩니까? 그래서 황 대표가 그토록 가시화라는 말을 많이 썼죠.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내용 파악이,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게 되면 구체성이 없다. 그 다음에 기준이 사라진다. 그러면 매매할 때 느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고 있는 추이냐. 그런데 산다라는 것도 올리면서 사는 추이냐. 그렇죠, 여러분? 자, 보시면 어때요? 개인들은요, 분명히 올리면서 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의 흐름에 관심이 있는 20, 30대들.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포털 사이트 찾아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주식에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나옵니다. 눈에 보입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이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황 대표가 7월 25일 날 대강연회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수렴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황 대표님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 대표한테 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 편성을 하면서 한 건데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선업 종합 차트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화면에 뜨죠? 그럼 황 대표가 다시 이걸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보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환율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율이 어디 있어요? 라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돋보기 있죠? 여기를 클릭할게요. 자, 여기 지수 주식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상품 보입니까? 자, 이 상품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상품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 미국 달러 보이죠? 네, 그리고 나서 연결 선물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차월물, 그 다음에 지금 7월 달이니까 9월물, 그 다음에 10월물, 11월 나오죠? 그런데 미국 달러를 그냥 연결 선물을 누르면 그동안의 달러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환율 차트예요. 이거 정말 질문 많이 하세요. 도대체 환율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 차트의 기타 차트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외국인 보유 수량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뜹니까? 주식 업종에만 추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석하게도 데이터 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곽만 보여요. 전체적인 흐름이. 물론 이것도 어디 가면 그 데이터 값을 제공하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거는 추이를 본다는 그런 개념만 보시면 돼요. 보세요. 환율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보이면요. 현재 환율이 위치가 어디고 흐름이 어디 가는지 한번 볼까요? 황 대표가 지난번에 환율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걸 어떻게 보고 뭘 보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것 좀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까요? 환율을 제가 여기 일봉, 주봉, 월봉 있죠? 이렇게 주봉, 월봉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제가 월봉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면 그동안 2013년 데이터부터 2020년까지 약 7, 8년간의 환율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월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뭐예요? 주가랑 환율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볼게요. 자, 이 지점입니다. 1244원 넘을 때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환율이 빵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반대로 빠졌죠.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 자리를 고가를 뚫었다가 만약에 이 환율이 이렇게 지지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고맙게도 이거 이렇게 한번 제가 종가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환율 차트가 지금 환율이 지금 위치가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였던 이 부분을 지지해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해서 불안한 쪽으로 간 게 아니고요.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관계랑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의 관계를 봤을 때는요. 보통 이게 우리는 거꾸로 간다라고 하죠. 이렇게, 그죠?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환율이 안정세를 들어가는데 이 부분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황 대표가 환율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떤지를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이렇게 당겨보고요. 자, 이제 당겨볼게요. 쭉 당겨볼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당겨볼게요. 이건 아주 먼 얘기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입니다. 아까 1200 얼마 있었죠? 여기 1233 이거 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봉으로 다 당겨서 보니까 윤곽이 더 뚜렷하게 보이죠? 어떻게? 이 부분을 깨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구체성 있게 보면요. 어떻습니까? 깨고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빠졌죠? 여기가 코로나의 아주 정점을 찍었던 3월 19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우리나라 장은 다시 한번 내려갈 뻔했는데요. 환율이 안정세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 또한 이렇게 이 흐름을 깬 지점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요. 6월 2일이에요.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날이었다고 황 대표가 정연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기본만 봐도요. 주가 흐름에 대한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 고성준론. 주가 흐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구체적으로 준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6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환율이 안정세를 차지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다 이렇게 갔다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종합주가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환율을 매칭시켜 볼게요. 그래서 6월 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6월 달이니까 봐보세요. 이때입니다. 6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때죠? 이때가 어떤 지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전 고점이었던 자리를 돌파하기 시작한 자리고요. 이날은 뭐가 하나 떨어졌죠? 지지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황 대표가 우리나라 장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지점이고요. 과감하게 사실 분들은 사시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무혐하다,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차트가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기본이 안 된다고 한 황 대표가 그렇게 공부하자고 외쳤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강의를 하면서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거의세요. 거의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만 익혔어도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상향으로 어떤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적어도 차트를 통해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자, 황 대표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 황철중, 정문일침, 황청 오픈 채팅방입니다. 치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황 대표가 지금 그 소규모로서 강연회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강연을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데일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서 황철중 대표의 움직임을 동향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 강연회 때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이런 정말 좋은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황 대표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떠셨는지 여러분. 자, 노란톡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오셔서 많은 질문하시면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다음에 저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황 대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찾아올게요. 그때는 8월이 되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